그 다음에 이제 성과관리. 다분히 성과관리 지표나 이런 것들 다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드렸고, 한 회사만 없는 것 같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우리의 평가 부분을 크게 보면 영향평가하고 업적평가 혹은 성과평가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죠? 요것들 두 가지를 크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직급, 그 직무에 맞게 어떤 영향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판단하는 거. 그러면 그 잣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 업적은 한 해 동안에 어떤 우리가 그 목표했던 것 대비해서 그것을 달성했는지 여부로서 평가를 하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평가라는 것을 제가 늘 말씀드릴 때 이 그림을 좀 설명을 드려요. 평가라는 거. 그래서 회사에서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특히 아마 이게 그 평가의 기준이 마련이 안 된 데 같은 경우는 그래도 평가를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럴 때 가장 많이 하는, 이 회사도 마찬가지였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일이 다 벌어졌어. 성과 막 해서 다 했어. 일을 다 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 평가를 하고 뭐 해야 되겠는데, 이제 뭐 대표님의 주관대로, 아니면 임원의 주관대로, 머릿속에 있는 경험에 의해서 평가 막 하잖아요. 술 같이 먹으면. 술 같이 먹으면, 그죠? 고가 많이 나오죠. 그죠? 중요한 원칙을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림이 이제 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자가 있고, 거기에 이제 물체가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에 보니까 한 36cm 정도 되네요. 36cm 정도 되는데, 이게 길이가 한 36cm 정도 된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전제가 뭔가요? 뭐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단위가 규정이 되고. 왜냐면, 이 정도가 1cm라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평가 기준이라는 것이 되는 거고, 그 단위가, 그죠? 이게 평가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평가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해야 되는데, 그 공정성을 느끼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게 공유가 돼야 돼요. 사전에. 일이 벌어지고 나서가 아니라 일이 벌어지기 전에 공유가 돼요. 그래서 이게 공유가 되고 올해는 이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할 거니까 우리 으쌰으쌰합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시신문 다 아실 거예요. 알지만 이 원칙을 한 번 더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KPI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기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KPI 설정하는데 자기 효능감이 나와요 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기 효능감의 어떤 가장 쉬운 예시는 그래요. 여러분들 회사에 혹시 뭐 CS 부서 있나요? 고객 응대하시는 부서 있나요? 다들 있으시죠? 근데 우리가 CS 부서에서 가장 많이 KPI를 잡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우리는 안 하고 있는데 일반에서 예전 들어봤어요. 콜 건수 그죠? 그리고 한 고객당 응대 시간. 짧은 게 좋아요?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죠. 그죠? 저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좀 잘못된 거죠. 결론은 잘못된 거. 왜냐면 콜 많이 받거나 짧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의 전화 불편함을 해소해야 되는 게 중요한 맞아요. 그거죠. 그걸 측정할 수 없으니 콜수나 이런 걸 때문에 워낙 전화가 많이 오니 또 그 전화를 못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다른 부재능 있는 상황이 고객이 또 불편을 느끼니까 그쪽으로 측정 가능히 쉬운 걸로 들어가는 거죠. 본질을 떠나서. 저도 맞아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요 지금. 그죠? 그래서 착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KPI라는 것을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KPI는 수치야. 수치로 타갈 수 있는 게 뭐지? 여기서 계속 이야기해요. CS 부서는 전화를 받는 부서니까 전화한 숫자를 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많이 하는 게 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착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솔직히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을 만드는 회사,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우리가 흔히들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이야기를 하는데 역할이 다르긴 하잖아요. 그죠? 아웃바운드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건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게 좋은 거지만 예를 들어 인바운드는 고객 클레임 받는 부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긍정적으로 회사에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데 전화가 많이 오는 게 좋아요? 적게 오는 게 좋아요? 적게 오는 게 당연히 좋아요. 그 사람들이 콜을 적게 받아야지 아 우리 회사에 문제가 없구나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많은 회사들이 콜 많이 받은 거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래요. 제품 대충 만들고 니네들이 콜센터에서 니네들이 알아서 좀 처리해, 뒷수습해 이렇게밖에 안 느껴져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자기 효능감이라고 해서 콜센터는 내가 뭐 하는 짓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떨어지는 KPI인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이제 결과 보면은 그래요. 아 우리 회사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왜 그래? 얘네들 이런 이야기 나오고 벌써 나와 있는데 그죠? 이유는 나와 있는데 그죠? KPI 이게 설정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그런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해라, 만들어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거죠. 콜을 적게 받는 건데 제대로 응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역할의 고객 CS 부서의 주요 역할은 뭐냐면 제안을 하는 역할이에요. 사실은 받잖아요. 그러면 뭔가 제품 나중에 만드는 다음 버전 만들 때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모아놨다가 그걸 갖다가 제안을 해서 다음 제품 만들 때 이거 컬레임 걸렸으니까 이거 좀 반영해서 보완해주세요. 이렇게 돼야지 다음 제품 반영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콜 받는 수는 아예 KPI 빼고 제안하는 걸 갖다가 해버리면 사실 그렇잖아요. 콜을 받았어. 받는 것까지는 이해해요. 아, 이거 자기가 제안해가지고 작성해서 그걸 반영을 했어. 반영을 했더니 좋다고 나왔어. 고객들이 만족을 해요. 이 제품 이전에 이런 클레임을 걸었더니 잘 반영이 돼서 너무 기분 좋아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일하는 사람들 그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KPI 설정하실 때. 그래서 자기 효능감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실제 성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까 연결되는 부분인 거예요. 실제 성과는 사실 그래요. 제안을 해서 제품이 좋은 다음 버전 나올 때 더 좋은 제품이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콜 받는 그건 성과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직 역동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조직 역동들. 조직 역동이라는 것은 지금 샘플로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각 부서에는 역동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역동이라는 것은요, 구성원들의 어떤 성격이 나타나서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KPI라는 것은 뭐 방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따라서 각 그 방향성들이 달라서 나오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영업부서하고 물류부서 혹은 제조부서하고 많이 충돌이 많이 일어나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영업부서에서는 뭐예요? 내가 영업을 하려면 제때제때 응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제때제때 응대를 해줘야 돼요. 주문을 했어. 바로 나오면 제일 베스트잖아요. 그죠? 그런 압박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죠? 물류부서는 그렇잖아요. 물론 그들이 하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제품이 오는데, 그죠? 주문을 했으면 오는데 시간이 걸릴 거고, 재고를 또 처리하고 하는데 시간이 분명히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죠? 제조 특히 그래요. 그죠? 제조 제품 만드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다 감안돼야 되는데, 영업에서는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물류에서는 그게 처리가 안 되면 또 이제 충돌이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업 쪽하고 고객관리팀하고 이것도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영업에서는 보통 성향이 어떤 성향이 되면 무리를 많이 해요. 무리를. 왜냐하면 영업을 이걸 갖다 매출 달성을 해야 되니까 좀 무리를 해서 막 끼어 팔기 하고, 그죠? 덤핑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어때요? 근데 그 덤핑을 하는 과정에서 뭐냐면 제품들 안 좋은 거 끼어 팔 수도 있는 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게 고스란히 고객관리 CS 부서 넘어가서 클레임으로 이어져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영업이 많네요. 그죠? 충돌이 일어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재무회계 쪽하고 또 충돌이 일어나요. 재무회계 쪽으로. 그게 뭐냐면 영업에서 아까 말 무리를 한다고 했죠. 덤핑 한다고 했죠. 덤핑을 하게 되면 우리 수익성화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인 거고. 그 다음에 상품개발팀하고 재무회계팀하고도 또 날 수 있어요.
상품 개발이면 개발 비용을 좀 많이 쓰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실험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테스트도 해야 되고 그런데 회계에서는 뭐예요? 예, 우리 그 비용을 적게 쓰는 거 이런 것들 지향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역동들이 발생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제안드리는 건 그래요. 이런 역동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KPI를 설정하고 성과에 대한 설정할 때 어떤 항목들을 하는 건 규정이 돼 있어. 그러면 얼마 정도를 목표치를 할 건지는 이제 정해야 되는 거죠. 각 부서별로 정해야 되나 아니면 각 인원별로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부서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합의가. 이해되시나요? 무리를 하지 않을 정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회사 측면에서는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잘 안 하죠? 좋은 게 좋은 거잖아. 그죠? 그러면서 합의 같은 거 안 시키죠. 니네들끼리 한번 각계전도 한번 해봐. 이런 막 서로 이제 이런 거 역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싸우고 이렇게 해도 나 몰라라 하는 경우 많잖아요. 위에서.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문화라는 게 이것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성과 평가하는 데도 많이 연관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반영을 해서 서로 이번 정도 그게 어쨌든 좀 편하게 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편하게 하자는 뜻은 아니고 무리를 하지 않을 정도는 정해서 마지노선 정해놓고 가야 된다. 왜냐면 우리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제조가 있으면 제조에 할 수 있는 우리 운영 장비 대비해서 제조할 수 있는 그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이게 안 되면은 시설 투자 더 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기준에서 영업을 사실 해줘야지 택도 아니게 자기네들 영업사원 특히 그렇죠. 인센티브 받잖아요. 보통. 안 그런 회사도 있겠지만 그 욕심에 목표치 엄청나게 해놓고 그게 안 돼서 제조해서 그죠? 지원 못 해주면은 니네들 지원 못 해서 내가 영업을 못 하겠잖아 이런 이야기 하고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KPI 설정할 때 분명히 좀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유용하게 설정해야죠. 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이런 겁니다. 이런 역동들도 있는데 코브라 효과라는 것을 조금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까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 인도에서 코브라가 창궐을 많이 했대요. 다 지나가는데 코브라가 있어. 시민들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어떤 조치를 내리냐면 그 코브라 사냥꾼들한테 너희들 코브라를 잡아서 목을 베우면 그 한 마리 두당 얼마씩 줄게 라고 이렇게 해서 정책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초반에 코브라 사냥꾼들이 잡았더니 이제 코브라가 좀 줄어드는 듯 보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코브라 그 인원수 말이 더 는 거예요. 줄어들 기생하고 계속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게 왜 그런가를 봤더니 그 사냥꾼들이 이제 코브라 농장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코브라 농장. 돈이 되니까 얘들 해가지고 농장을 만들어서 그냥 그래서 돈벌이로 썼던 거죠. 그래서 보통 코브라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목표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때 이런 효과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코브라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요소가 많다. 그래서 조직 내에서 그죠? 앞서서 여러 가지 역동들 말씀드렸고 그죠? 그래서 KPI 설정할 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좀 다 파악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도 아니고.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역동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없어야겠다라는 거. 지식 디자이너